안녕하십니까.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원장 김상선입니다.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지난 70여 년간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동맹 관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한미 기술 동맹을 위해서는 다양한 협력 천대를 구축하고 또 내실 있는 사업 성과를 내면서 지속 가능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기술 동맹을 위한 아주 좋은 그 분야 중에 하나가 원자력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 한미 기술 동맹, 한미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서 한국원자력학회 이기복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한국원자력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기복입니다. 김 원장님이 오늘 한미과학기술혁신진흥원 원장님이시라서 원자력 분야의 그 한미 협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저를 초청하셨는데 영광스럽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회장님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어떤 산 증인 역할을 해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명실상부하게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우리 이기복 회장님 같은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지금도 원자력 학회장님으로서 활동해 주셔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원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원자력학회는 1960년대에 설립이 돼서 지금 한 6,7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아마 원자력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띵크탱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 모시고 다시 원자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우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러면 원자력이 지금 뭐 강하다고 하는데, 원자력 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 원자력계 좀 자랑 한번 해주시죠. 뭐. 네. 예, 먼저 과찬에 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자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6개의 원전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은 전력 생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현재 켜져 있는 등불 3개 중에서 하나는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로 불이 켜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이제 기저부하를 담당하면서 굉장히 값싸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킬로와트 시당 발전원별 단가를 보면은 원전이 66원이고 석탄이 143원, 그리고 LNG가 175원, 재생에너지가 보조금을 합해가지고 210원이었습니다. 이 원전이 이렇게 싼 그리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그리고 에너지 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 커브를 보면은 우리나라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커브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원자력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말부터인데요. 처음에는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 고리 1호기를 도입 건설해 와가지고 1978년에 저희가 상업인전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술 자립을 통해 가지고 불과 50여 년 만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가지고 5번째인 그런 원자력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 설계, 그리고 원전 주기기 제작, 해결료 제작 등 선행 핵주기 기술뿐만이 아니라 원전의 가동, 그리고 운영에 이어 이제는 원전 해체 기술하고 사용 후 해결료의 안전한 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원전 전 주기에 걸쳐 가지고 공급망과 운영 그리고 후행 핵주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몇 안 될 겁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이 아마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오랫동안 그 대형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대형 원전의 주기기 제작 능력과 그리고 건설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형 원전의 주기기 제작을 갖다가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제작을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공사 기간을 지키는 온타임 온버짓의 우리나라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국내 건설뿐 아니라 2009년 UAE의 4개의 APR 1400을 수주한 그리고 건설도 완료해가지고 지금은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5년에는 체코 공화국의 2개의 그 APR 1000 그 원전을 갖다가 수주 계약을 갖다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비유하자면 원자력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2개의 금메달을 갖다 딴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올해 4월에 원자력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수출했는데 미주리대 공대에다가 연구용 원자로를 갖다가 설계하는 그런 수주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현재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의 좋은 수출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흔히 뭐 조방원이라 그래가지고 조선, 방산, 원전이 우리나라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에 이어가지고 좋은 수출 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우수한 수출 상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원전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원전은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유럽 중앙 연구센터에서 환경영향 보고서를 갖다 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은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태양광의 3분의 1이고 원전은 재생에너지와 비교해도 환경과 인간 건강에 해롭다고 볼 그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개발되고 있는 제3세대 원전과 SMR은 에너지원별로 중대사고 치명률을 비교했을 때 해상 풍력보다 1250배나 안전하고 그리고 태양광보다도 37배 안전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일부 환경단체에서 원전의 사고 위험성과 공포를 갖다 이렇게 과장 선동해가지고 반핵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우리나라의 그 원전의 안전성을 무시하고 좀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대단하네요. 아무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자랑을 다 못 하셨는 것 같은데 우선 뭐 우리나라가 지금 26기 원전 가동을 하면서 전체 우리 소요 전력의 한 30%를 커버하는 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원전이 없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원자력 연료부터 시작해서 건설, 가동, 운영 뭐 모든 분야까지 지금 전주기 기술을 확보한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UAE라든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SMR이라든가 새로운 분야가 또 진출하신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원전이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뭐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기후변화라든가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근년에 와서는 또 AI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모든 것들이 또 소위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이 되는 바람에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원전 수요가 또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이 현황이 어떤지 또 지금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또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원전이 무탄소 전력원이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전력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의 보급이라든지 뭐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 그리고 첨단 산업의 발전, 전력 수요 급증으로 값싸고 좀 안정적인 그런 전력원이 필요한데 원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라든지 뭐 AI 시대를 대비한 그런 최적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좀 있지만은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지금 가동 역사가 이제 거의 50년이 됩니다. 네. 50년이 되는 동안 이렇다 할 그런 원전 사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방사선 피해를 입은 원전 주변의 어떤 지역 주민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원전 안전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사고 대비 대책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전이 안전이 아니라 안심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 해결료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에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안전한 사용 해결료의 관리 그리고 뭐 중간 저장이라든지 처리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가지고 사용 해결료도 이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쭉 시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사용 해결료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원전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87%는 원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가 지금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전 비중을 지금 30%보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지난해 저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서 대형원전 2기와 소형원전 1기를 갖다 추가 건설하기로 했는데 저는 뭐 값싸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원전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약 440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설비 용량은 390기가와트인데 전체 전력 생산의 약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70기인데 아마 2030년경이면은 500개의 그 대형 원전이 가동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미국도 원전을 갖다 4배 확대할 계획이고요.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폴란드나 불가리아라든지 뭐 이런 크로아티아 이런 나라를 보면은 원전을 갖다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의 태국,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원전을 지금 도입하려고 국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뭐 이집트나 남아공은 이미 원전을 갖다가 건설 중에 있고요. 케냐라든지 아니면 가나, 뭐 나이지리아, 콩고 이런 데서도 지금 원전을 갖다가 건설하려고 국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IEA하고 OECD NE에서는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대형 원전을 갖다 신규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갖다가 계속 운전을 통해 가지고 더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고 또 SMR이라는 이 소형 모듈 원자를 갖다가 건설을 해 가지고 원전 비중을 더 높여야지만이 또 우리 2050년에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뭐 산업적 열 공급을 한다든지 지역 난방을 한다든지 해수 담수화를 한다든지 또는 수소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원전 세계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지금 원전 수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는 아마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도 그렇고 또 AI의 급속한 발전이라든가 또 전기차 문제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원자력 발전 수요가 계속 늘을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아닐까 조방원에서 뭐 방산 원전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 또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원전을 뭐 4배로 늘리겠다. 어떻게 보면은 양국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간의 협력이 굉장히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 협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미 원자력 협력은 꽤 오래됐습니다. 1956년에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고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초기 연구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지원을 했는데 1962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트리가 마크 2라는 연구를 갖다가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가격이 원래 70만 달러인데 35만 달러로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교육 그리고 동위원소 생산용으로 이걸 활용하도록
우리를 지원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고리 원전, 고리 1호기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건설하게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원전의 설계라든지 건설 그리고 운영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협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그런 협력 가운데서 이제 56년에 원자력 협정이 처음 맺어졌는데 2015년 6월에는 또 이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갖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었는데 한국의 이런 기술 발전을 갖다가 2015년에는 미국이 인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용 해결류의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공동 연구도 이제 개방해 놓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승인을 한다 그러면 20% 이하의 우라늄 전홍축도 가능하도록 그때 그 당시에 개정하면서 바꾸어 놓았고 그리고 원자력 기술과 장비 등 여러 품목에 대해 가지고 사전 포괄 승인 제도라는 걸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뭐 원자력 기술과 장비 등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할 때 그 절차를 갖다가 굉장히 간소화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은 20년마다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2035년에 또 한번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개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핵주기 자율성을 좀 확보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참 한국하고 미국 간의 그 원자력 협력이 그동안에도 뭐 아주 뭐 베스트는 아니지만 꾸준히 잘 유지가 되어 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미 원자력 협력을 좀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전 수요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원팀이 돼서 그 세계 원전 시장에 소위 말해서 그 뭐 그런 말이 있던데요. 코러스라고 그래가지고 팀 코러스에서 코리아 US에서 팀 코리아 작전으로 해서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있던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 코리아 작전을 써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 코러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름 그대로 코리아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역할 분담하고 또 협력을 통해 가지고 세계 원전 시장을 갖다가 동반 진출하자는 것인데요. 아마 이를 위해서 정부도 지금 협력을 하고 있지만은 민간 차원에서도 좀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좀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간에는 이미 저희들이 아이넬이라 그래가지고 한미 양자 간 원자력 협력 연구개발 사업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3단계로 진행을 했었는데 JFCS라 그래가지고 Joint Fuel Cycle Study, 그러니까 해결료 주기 공동 연구 이런 걸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우수한 건설 시공 능력이라든지 주기기 제작 능력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미국은 뭐 전략 물자의 수출 규제라든지 또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인허가 규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탁월한 외교력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합치면은 아마 국제 신뢰성도 좀 높아지고 또 한미 간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공급망 협력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원전 시장에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좀 함께 시장을 공략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중국이 굉장히 많은 그 원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하는 그런 좋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잘 협력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도 좀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때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조선 분야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마가라고 하는 데다가 그 쉽빌딩 조선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스가 전략을 짰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자력 분야도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이 있는 분야고 또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원자력 분야도 정말 팀 코러스가 돼서 원팀이 돼서 아마 이번에 그 관세 협상에 보니까 상호 관세를 15% 이내로 하고 또 3,500억 불인가를 그 투자 펀드로 조성해서 그 중에 1,500억 불을 조선에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원자력이라고 해서 쓰지 말라고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양국에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레벨업해서 정말 동맹 관계로 끌어올리면은 저는 굉장히 미래가 참 유망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그런 것들을 잘 끌어나가면서 그 해외 원전 진출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협력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분야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 산업의 우수한 기술하고 원자력 기술이 또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은 아마 원자력 추진 상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쇄빙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동 협력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원전 건설 시장 진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해결료 공급에서부터 원전의 유지 관리 운영, 뭐 보수 정비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폐로 등 이런 전주기에 걸쳐서 아마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폐기가 되고 있고 또 원전을 도입하거나 또는 확대하려 그러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전을 갖다가 수출할 수 있는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인데 지금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러시아도 견제하고 있고 또 제재도 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가지고 지금 중국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라늄 연료라든지 그리고 농축 시장의 그 가격이 폭등돼 있고 또 이런 공급망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이 또 재편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형 원전의 건설 요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화 요구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크게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SMR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덴마크, 벨기에 같은 나라도 지금 탈원전을 갖다 폐기를 하고 SMR을 도입하겠다 하는 그런 국가 계획을 갖다가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이제 원전의 그 대폭적인 증가가 되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아마 미국하고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만약에 SMR을 갖다 좀 공동 개발을 하거나 제작을 해가지고 제3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대략 한 40% 정도를 우라늄 연료하고 농축 시장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를 배제하다 보니까 이 비어있는 공급망을 갖다가 미국하고 한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해결료 공급망을 갖다 공동 구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팀 코러스를 통해서 해외 원전 시장을 진출하는 건 물론이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뭐 폐로 문제라든가 뭐 SMR 문제라든가 원자력 조선 문제라든가 뭐 그 외에도 무슨 뭐 우주 원자력 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든지 협력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후보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저희가 한미 원자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려서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함으로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데 좀 집중을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그 중요한 분야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모시고 저희가 좀 세밀하게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